배출권 거래제를 설명드리려면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협약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상재해로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유엔에서 주관을 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994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었고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토의정서에서는 먼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배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부터 배출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그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배출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배출 허용량을 나누어주고 그 배출 허용량까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고요. 더 많이 줄이는 업체들은 그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고, 배출을 많이 한 기업들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서 자기가 충분히 배출 허용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즉 시장 거래를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배출권 거래제라고 부르고, 그런 제한적인 조치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는 자기가 봉투를 계속 샀을 수 있죠. 20리터짜리를 5개 쓸 수도 있고 10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한 달에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5개만 쓰세요 라고 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적게 쓰는 사람은 봉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많이 쓰는 사람은 다른 집에서 봉투를 사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하죠. 배출권 거래제와 거의 동일한 겁니다. 다만 매달 쓸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몇 장만 쓰라 이렇게 제한해 주는 것, 그걸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서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이 가장 크고요. EU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크고, 그 다음 현재 가장 활발하게 굴러가는 배출권 거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이 전국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좀 소규모로 국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일부 좀 작은 규모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그러니까 지금 3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는 유럽의 28개국 플러스 EU가 아닌 3개국이 합쳐서 31개국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연간 약 16억 톤 이상의 배출 허용량을 설정을 하고 그 유럽 지역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화석연료를 쓰는 곳이 주로 발전소입니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화력발전소는 자기가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 즉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다른 기업들, 즉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곳에서 배출권을 줄인 그런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고, 그 비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전가해서 요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배출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양을 배출하는 특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에서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 사들이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총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연간 약 5억 5천만 톤 정도의 배출 허용량을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600여 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배출량이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촉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주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을 많이 쓰는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기업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여야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기 회사 총 배출량의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배출량을 구입을 해서 배출 총 허용량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회사는 화학회사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를 직접 내부에서 줄이는 국제적인 시장 시스템을 통해서 줄이고 거기서 거의 100만 톤에 연간 거의 100만 톤에 해당하는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보를 해서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석연료의 가격을 매우 높이면 비싸니까 덜 쓰게 되겠죠.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총량, 허용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온실가스의 양을 직접 다루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간접적으로 계산되겠지만 배출 총량을 제한하거나 배출 총량을 정리하는 정책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배출 허용량을 점점점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의 목표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배출 허용량을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배출량이 아주 없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즉 그때가 되면 배출권 거래제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곳의 경영자들은 배출을 적게 하도록 신기술을 채용하거나 사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데 결국 배출권 거래제는 최종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배출권 거래제 자체는 소멸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